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단백질도 챙겨 먹고 매일 걷기도 하는데 왜 근육이 자꾸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단지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65세를 넘기면 그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확실히 구분하게 될 겁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근육 신호 회복의 비밀도 공개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전국 곳곳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 캠페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알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일률로 10%씩 감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음식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신호 차단 때문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충분히 받아도 이걸 근육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전화가 끊긴 공장처럼 재료는 쌓이는데 기계는 멈춰 있는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노화 때문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가?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와 함께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 신호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산 분비가 약한 사람이 근육 손실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먹은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굶주린 상태로 남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단백질보다 더 근본적인 근육 생명선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흡수되는 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단백질 소화력 저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씹어 삼켜도 근육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형태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중단됩니다. 즉,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0%가 위산 분비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흡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은 유지되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몸무게는 비슷한데 옷이 헐렁해지고 다리가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위장을 되살리는 것,
단백질을 더 먹기 전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불씨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플라 식초 한 방울. 이 단순한 루틴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효소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물론 과하면 위험합니다. 하루 한 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의학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죠. 노인의 위산 저하는 영양 결핍보다 근육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당신의 위장은 제대로 깨어 있나요? 이 질문이 근육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신 매 끼니마다 소량의 식초, 절임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위장을 깨우는 천연 자극제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단백질 흡수력을 30% 이상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식초가 정말로 위산을 증가시키나? 라는 의문이 남아있지만 수백 명의 고령자 임상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입니다. 위장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근육이 단단하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야 효소가 움직이고 효소가 움직여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먼저 위장을 따뜻하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근육을 살릴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불씨가 살아있어야 요리가 완성됩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 첫 번째 비밀, 흡수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 그런데도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건 운동이 아니라 신경신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즉, 움직여야 한다는 명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전문가들은 운동신경 단절 증후군, 모터 시그널 로스 이라 부릅니다. 이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근육 감소증은 단백질이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운동량보다 근육 신호 전달, 능력, 이 근육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뇌와 근육을 잇는 신호가 잘 유지된 사람은 근육량 감소율이 60%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근육 호르몬인 IGF-1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르티솔이 균형을 잃으면 뇌가 근육에게 보내는 명령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 합성을 멈추는 거죠. 이건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나이 들수록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의 5분 산책.
이 단순한 행동이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육 신호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 효과는 운동보다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노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아침 모든 회원이 손끝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는 신경 깨우기 루틴을 함께합니다. 불과 3분. 하지만 6개월 후 이 그룹의 손 근육량은 평균 15% 늘었습니다. 반면 단순 걷기 운동만 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현상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정말 손가락 운동이 신경 회복에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몸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보다 느끼며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걷고 있지만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호의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의식하고 손끝을 살짝 쥐었다 펴보세요. 그 순간 뇌와 근육의 연결이 다시 깨어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신호 회복.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낯설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핵심 이유입니다. 바로 근육 신호 단절 증후군, 영어로 Muscle Signal Disconnection Syndrome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전달 회로 자체가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회로가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느려지고 끊깁니다. 이 증후군의 무서운 점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전등의 정우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공급은 충분한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관의 노화 때문입니다. 근육으로 향하는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둘째, 신경 말단의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과도한 당 섭취, 수면 부족은 미세 염증을 일으켜 신경의 끝을 마비시키고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간과되는 원인, 움직이지 않음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신경 회로의 5%가 잠시 끊깁니다. 이걸 디스유즈 디수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하루만 해도 신경과 근육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한편 하버드대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이나 운동량보다 신경 전도 속도의 저하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말은 근육의 생명은 근육 안이 아니라 신경 회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근육 회로를 깨우는 작은 신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세 진동 운동입니다. 손끝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 말단이 다시 깨어나고 뇌와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3분간 진동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 반응 속도가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운동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했습니다. 즉,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10초씩 여러 번 몸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신호는 자주 켜야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신호가 끊긴 걸까? 좋은 소식은 아니요. 신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면 상태일 뿐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자극은 단백질이 아니라 움직임의 미세한 감각입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일은 헬스장이 아니라 몸의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끝을 움직이고 다리를 두드리고 호흡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회로 복구입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근육이 급속히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동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입니다. 지금부터는 회복의 방향으로 가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신호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 즉 근육 회로를 깨우는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전기 회로를 복구하려면 전류가 필요하죠. 몸의 회로를 움직이는 전류는 전해질,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신경 신호는 끊기고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 아보카도, 호박씨 같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합니다. 한 스푼의 호박씨가 근육의 전선을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순 비치비,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와 근육을 잇는 케이블의 피복을 만들어줍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식욕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한 번은 현미, 달걀, 시금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근육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즉 전선의 녹기입니다. 비타민 C와 E, 그리고 폴리페놀은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블루베리, 적포도, 녹차는 신경을 깨우는 천연회로 세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항산화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근육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노화를 늦춘다고 말하죠. 진실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즉 근육이 회복 신호를 받는 시점에 소량의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식탁에는 전선을 깨우는 음식이 있나요? 단백질이 아닌 신호를 살리는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근육을 되살리는 식습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신호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 아침엔 따뜻한 물과 식초 한 방울, 점심엔 시금치나 아보카도, 저녁엔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몇 알. 이렇게만 바꿔도 2주 후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핀란드 헬싱키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신경활성 식단을 실천한 60대 그룹은 8주 만에 근육 수축 반응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호를 회복시킨 것이죠. 결국 근육을 살리는 식습관이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호를 흐르게 하는 음식의 선택입니다. 그건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그 재료들이 다시 당신의 몸속에서 불이 켜지는 전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백질을 먹는 것에서 근육을 깨우는 식사로의 전환.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바로 이 습관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이 지켜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료가 쌓이려면 지지대와 연결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단백질 중심 식단이 체내 산성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고기, 달걀, 단백질 보충제만 계속 섭취하면 몸속의 pH가 낮아집니다. 이 산성 환경은 근육 회복 효소의 작동을 막고 칼슘을 뼈에서 끌어와 중화시키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의학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따르면 고단백 저채소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노년층은 근육량보다 피로감이 먼저 증가한다. 즉, 근육을 지키려다 에너지를 잃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율 GFR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의 노폐물인 요산과 크레아티닌이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혈관을 좁히고 결국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만큼이나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올리브유, 그리고 발효식품이 바로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발효된 된장과 김치는 소화효소를 활성화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식단, 즉 밥 플러스 된장국 플러스 나물 반찬을 꾸준히 먹는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서양식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유지율은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 양보다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합니다. 왜일까요? 편하니까.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보충제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방부제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 속 산도까지 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충제는 응급식일 뿐 일상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근육은 자연식단 위에서만 자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단백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치, 그중 30근 두부, 콩, 곡물,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쉬고 근육은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근육은 고기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연료, 채소와 물은 엔진 오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도 고기 위주로 드셨다면 저녁엔 꼭 나물과 미역국을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근육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균형은 힘보다 오래 갑니다. 단백질 중심 식단을 고쳐야 근육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은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늦은 저녁 식사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은 밤 10시 이후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육의 합성 효소는 수면 전 2시간까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이후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소화보다 재생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밤늦게 먹는 단백질은 근육의 연료가 아니라 내장 지방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부기가 잘 빠지지 않으며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또한 늦은 식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지 키를 키우는 물질이 아니라 근육을 회복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수면 중 공복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배가 든든한 상태로 잠들면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은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는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40%나 느리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 변동이 커져 근육에 필요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죠. 이건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 근육의 생명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이건 사실입니다. 공복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더라도 무게를 바꿔야 합니다. 즉, 단백질 중심, 가벼운 단백질, 식이섬유 중심으로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라면 고기 대신 두부 반모, 채소국 한 그릇, 따뜻한 보리차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은 편안하게 비워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대의 한 노화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 부족보다 섭취 시간의 불균형이 더 큰 원인이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근육을 재우고 밤 8시 이전에 먹는 음식은 근육을 깨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만약 9시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단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 30분이 10년 뒤에 근육을 지켜줄 겁니다. 하루의 끝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식사는 생명을 살리기도 빼앗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녹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근육의 시계를 멈추게 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돌릴 건가요? 지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 잔이면 하루 단백질 완성. 노인 단백질 보충제 필수 섭취.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이 한 잔의 편리함이 오히려 근육을 망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단백질 보충제에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구연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체내 염증을 높입니다. 특히 인산염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인의 경우 칼슘 손실을 유발해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충제의 단백질 구조 자체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변성 데나츄레이션 된 단백질은 몸이 이건 음식이 아니다 라고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장벽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죠. 즉, 먹을수록 장이 약해지고 근육이 말라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보충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하루 두세 번씩 먹는 게 문제지, 운동 후 회복 보조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이약과 원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공동연구팀이 노년층 20명을 대상으로 보충제 섭취 습관을 조사했는데, 매일 보충제를 마시는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 감소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보충제 의존으로 씹는 식사를 줄였기 때문이죠. 씹는 과정은 턱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신의 근육 활성도를 높입니다. 즉, 씹지 않는 식사는 근육에게 침묵을 가르칩니다. 또한 액상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단백질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은 아미노산을 지방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보충제 마시고 배가 나왔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 성분을 강조한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완두콩, 귀리, 현미 단백질 등으로 만든 제품들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을 인공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 신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으로 생각하세요. 하루 식단에서 단백질을 다 채우기 어려운 날, 식사 후 디저트처럼 한 잔, 그것이 이상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 보충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하루 한 잔 이하, 식사 대용 금지, 충분한 수분 동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보충제가 근육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가 됩니다. 근육은 간편함을 싫어합니다. 근육은 정성을 좋아합니다. 한 숟가락의 시간과 한 번의 씹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단백질, 운동, 수면을 꼽습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의 근육은 71.75%가 수분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단순히 말라가는 것을 넘어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과 수분 상태를 측정했더니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근육 수축력이 15호 이후 20%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이 근육에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보내지 못합니다. 즉, 물 부족, 킬로일의 신호 단절, 근육마비의 시작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잦아져서 귀찮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육의 생존 문제입니다. 몸속 수분이 2%만 줄어도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근육에 산소를 덜 공급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져나가지 못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일수록 몸이 무겁다,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보다 물을 더 기억합니다. 즉, 일단 충분히 수분이 채워지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도 근육의 탄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은 근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자연의 구조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이죠.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1컵, 식사 30분 전 1컵, 식사 후 1시간 뒤 1컵, 그리고 잠들기 전 반컵. 이 네 타이밍을 지키면 하루 1.5리터로도 충분히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와 위산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위장과 신경을 동시에 자극해 근육 회로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보충이 정말로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1.8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 그룹은 그 이하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 효소 mTOR 활성도가 28%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단백질의 운반자 역할을 넘어서 근육 생성 스위치를 직접 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다리가 뻣뻣한 느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탈수 때문입니다. 몸의 회로가 마르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이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호를 복구시키며 당신의 다리와 팔에 활력을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단백질보다 먼저 물을 챙기세요. 당신의 근육은 이미 그 작은 결심 하나로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근육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에 5분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나 두 팔을 위로 쭉 뻗고 깊게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손끝을 문질러 혈류를 깨우고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를 자극합니다. 단 5분이면 뇌와 근육의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아침 스트레칭 5분이 근육 반응 속도를 25%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컵의 물 플러스 단백질 타이밍 조정입니다. 근육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신 뒤 15분 안에 달걀, 두부, 요거트 등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점심엔 식이섬유와 함께 저녁은 8시 이전에 절반 단백질, 절반 채소로 마무리하세요. 이런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육 기억 훈련입니다. 근육은 기억을 가진 조직입니다. 일주일만 쉬어도 약해지지만 다시 자극을 주면 곧 되살아납니다. 식사 전 손바닥을 5번 치거나 TV를 보며 다리를 몇 초간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신호만으로도 뇌는 아직 사용 중인 근육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된 자극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자라납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몇 초의 자극을 꾸준히 준 노인 그룹이 근육 손실률을 68%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헬스장에서가 아니라 거실과 식탁 옆,
그리고 아침 햇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9분 스트레칭으로 회로를 깨우고 물 한 컵으로 근육을 적시며 짧은 신호 훈련으로 기억을 불러내세요. 이것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리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회복은 리듬으로 완성됩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생기 있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근육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육은 단지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의지,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약해지면 근육은 서서히 무너지고 반대로 마음이 다시 불붙으면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의 환자라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매일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분,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자고 말하는 분. 둘 다 같은 약, 같은 음식, 같은 운동을 해도 두 번째 분의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일까요? 의지와 호흡이 근육 신경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마음의 언어를 정의 신호로 바꿉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전두엽에서 근육으로 향하는 명령이 강해지고 그 신호가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생각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도파민은 동기 호르몬이자 근육 운동 조절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감사의 마음 하나가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불규칙한 수면, 늦은 식사, 무기력한 하루는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지키면 근육은 그 리듬에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에 맞춘 생명 훈련입니다. 세계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나가 햇빛을 쬐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약도 보충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바로 근육의 리듬이고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단백질도 운동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하루를 존중하는 리듬. 그 두 가지가 살아날 때 근육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마음이 근육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되돌려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근육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근육은 몸의 문제이자 삶의 은유입니다.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도 다시 흐릅니다. 오늘 그 흐름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건 의학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 잘못된 습관, 그리고 다시 강해지는 루틴까지 결국 핵심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해야지, 조금 나아지면 시작하지 라고 미루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자극을 기억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움직이고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의 그래프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단 3가지 약속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한 번 몸을 깨우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손끝을 움직이고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세요. 둘째, 하루 3번의 물 리듬. 아침, 점심, 저녁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씩 마셔 근육의 연료를 채워주세요. 셋째, 마음의 리셋.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내 몸은 회복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식습관, 신경신호, 수분, 그리고 마음의 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2달 후 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손끝을 쥐었다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늙은 근육이 아닙니다. 다시 반응하고 다시 연결되는 살아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회로의 스위치는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먹는 순간 근육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건강의 다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자라고 리듬으로 단단해지고 의지로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